예, 어서 들어오세요. 음, 예, 비디오는 꺼두시고요. 음, 사진 같은 경우도 이게 노출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사진도 띄우진 마세요. 음, 그리고 출석은 따로 부르지 않습니다. 예,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요. 중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이 수업은 그 출석 체크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EL 사이트에서 하는데 어, 이 수업 그 전체 몇 분인가가 계산이 되고요. 예, 그 중에 여러분들이 몇 분 정도 참여했나를 가지고 예, 어, 100% 참여했으면은 아마 출석으로 체크를 해줄 거고요. 어, 그걸 못 채우고 뭐 한 80% 정도 채웠다 그러면은 지각으로 이렇게 체크도 됩니다. 그래서 출석하고 지각이 두 가지가 체크가 되고요. 그 지각으로 체크되는 퍼센테이지도 참여를 못했다. 그러면은 아마 한 반쯤 참여했어도 결석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에 빠져나가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수업은 예, 25분 녹화 수업을 네 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할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번잡스러운 것 같아서 어, 50분짜리 수업 두 개로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만 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실시간 수업이 있을 거예요. EL 사이트에 보시면. 지금은 첫 번째 걸로 들어오신 거고요. 예, 이 수업이 끝나고 중간에 한 15분 정도 쉴 텐데, 쉬고 나서 두 번째 수업을 할 때는 또 EL 사이트에 그 두 번째 줌 회의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10장 8절하고 10장 9절 이렇게 두 절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10장 8절부터 공부를 할 텐데 10장 8절은 몇 급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전 시간에 녹화 수업의 마지막 녹화 수업이었죠. 38번째 강의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급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작을 했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급수를 배우는 목적이 우리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 그 주어진 급수가 있을 때 그 값이 얼마인가라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모른다 그러면 어, 우리가 그걸 공부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수가 주어지면 그 무한급수의 값이 그, 그 급수가 당연히 수렴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발산하면 그냥 발산한다 하고 끝내면 되지만 수렴한다라고 판정이 되었다면 그게 얼마일까? 라는 걸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아시겠지만 어, 그 값을 그냥 구한다라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급수에 관한 것은 어려운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도 수학자들이 연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답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답이 알려져 있는 그래도 조금은 쉽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 급수의 값을 어떻게 구하는 건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의 급수가 주어져 있다면 그 하나의 급수를 가지고 그 값이 얼마다라는 걸 계산하는 것은 아무 공식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식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급수를 계산하는 공식이란 건 뭘까? 예,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미분할 때도 우선 그 도함수라는 것을 극한을 통해서 정의를 하고 그 정의된 극한을 가지고 계산도 해봤어요. 예, 하지만 그 극한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어려웠죠. 적분도 그랬어요. 정적분도 극한을 직접 계산해서 값을 내는 것은 어려웠죠. 자, 그래서 미분도 그랬고 적분도 그랬듯이 미분을 배울 때 우리가 미분하는 공식을 만들었고 적분을 배울 때 적분하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급수를 역시 극한을 가지고 정의를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 그 주어진 무한급수는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의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그 정의가 이렇게 되었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sn 하는 것은 부분합이라는 그 기호였습니다. 부분합을 우리가 sn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자, 그래서 그 sn을 우리가 구해서 그 sn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계산을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역시 급수의 모양이 조금만 까다롭게 주어지면 야, 이것도 극한을 직접 계산해서 이 값을 구하는 것은 어렵겠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공식을 만들어 주는 것이 여기 제목처럼 몇 급수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몇 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몇 급수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을 몇 급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어, 우선 어떤 급수가 주어지면 하나의 급수가 주어지면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라는 것을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를 해볼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몇 급수를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하나의 급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하나의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라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건 발산하는 거구나라고 판정이 되었다면 그 값은 우리가 구할 이유가 없지요. 발산한다라는 것은 값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수렴한다라고 판정이 되면 이제 값이 궁금해지는 거죠. 이 값이 얼마일까? 그렇죠? 예, 그래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먼저 판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 여러분들 교재에 예, 이 바로 앞에 절 10장 7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수학적 사고라는 교과목, 이 교과목에서 그 진도에서는 예,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배우진 않고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모르고 갈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뒷절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예, 그런 판정법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판정법은 여기서 언급을 해줄 거고 예, 어떤 판정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줄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결과에 대해서는 예, 그 판정법이 왜 맞는 거냐 뭐 이렇게 이걸 증명해봐라 하는 식의 문제는 기말 시험에 출제하진 않습니다. 예, 하지만 그 판정법을 모르면 주어진 하나의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을 못하게 되겠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답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는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판정법에 대해서 예, 몇 가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판정법은 이름이 발산 판정법입니다. 발산 판정법. 이름 그대로 어떤 하나의 급수가 발산한다라는 것을 판정하는 데 사용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발산 판정법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걸 입증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발산한다. 이것 때문에 발산한다라고 사용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그래서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우선 발산 판정법이라는 걸 소개를 해볼게요. 발산 판정법은 여기 써놓은 이 두 가지 1번과 2번 예, 이것은 진리값이 같은 명제예요. 첫 번째 명제의
대우가 되는 명제가 두 번째 명제입니다. 예, 그래서 둘 다 참이에요. 예, 하나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 되겠죠. 예, 둘 다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건데 이 두 번째 것, 예, 이 두 번째 것의 이름을 우리가 발산 판정법 이렇게 이름을 줍니다. 예, 그래서 발산 판정법이라는 판정법은 여기 두 번째 판정법인데 사실은 첫 번째 것으로부터 나온 거고 첫 번째 것의 대우 명제를 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리값이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명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예, 이 판정법은 어떤 거냐? 주어진 급수, 예, n을 1부터 간다고 썼지만 우리 앞에 시간에서 배웠듯이 n이 0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n이 2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 바뀔 수 있는 거니까 n이 얼마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라는 것은 주어진 급수의 뒤쪽에 있는 무한계의 항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앞에 있는 유한계의 항은 아무리 항수가 많아도 한 1억 개 항을 앞에서 더했다고 하더라도 그 1억 개 항이라는 것은 유한계예요. 그러니까 다 더하면 그냥 어떤 유한한 값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렴 발산을 그 앞에 있는 유한계가 결정하진 않습니다. 뒤쪽에 있는 무한계가 결정을 한다. 예, 그래서 그 뒤쪽에 있는 무한계를 주어진 급수의 꼬리, 테일, 꼬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항상 급수라는 것은 뒤쪽에 있는 꼬리가 결정하는 거다. 앞에 있는 것은 그냥 아무리 많은 항을 더해도 유한한 값이니까 그냥 어떤 값이다라고 쓰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n이 얼마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은 수렴 발산을 결정할 때에는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값이 얼마냐라고 물을 때는 n이 얼마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값을 구할 때에는 n이 얼마부터 시작했을 때 이 급수의 값이 얼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수렴 발산을 결정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하지만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그 주어진 급수를 예, 지금 n이 1부터 시작한다라고 썼지만 예, 이게 얼마부터 시작하는지라는 것은 수렴 발산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시그마 an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시그마 an 하는 급수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급수가 수렴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급수를 만든 수열, 그 수열의 일반항, 우리 일반항 하는 건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시그마 옆에 있는 an 하는 것이 예, 이 급수를 만든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이 일반항의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 값이 예,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시험에 이런 부분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걸 필요 충분 조건으로 혼동해 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예, 여기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면 그러면 이쪽 이 an의 극한이 0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 an의 극한이 0이라고 해서 주어진 급수가 이 an을 가지고 만든 급수 시그마 an 이것이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예,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쪽은 이렇게 거꾸로 안 갑니다. 예, 이렇게 거꾸로 가진 않는다. 예,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봤던 급수가 있었어요. 예, 지난 시간, 이 바로 전 시간에 녹화 수업 마지막 부분에서 예, 그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했던 급수 기억하시죠? 예, 조화급수라는 것이 등장했었습니다. 예, 그 조화급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조화급수 어떻게 생겼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1부터 갑니다. n분의 1을 다 더한 것. 그래서 n이 1이면 항이 1이고요. 플러스 n이 2가 되면 그 항은 2분의 1이고요. n이 3이 되면 그 항은 3분의 1이고요. 플러스 이렇게 점점점 n분의 1을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해서 만든 급수죠. 그렇죠? 이 급수의 이름이 조화급수였어요.
하모닉 시리즈 조화급수 기억나지요? 예, 이 조화급수는 결과가 뭐였나요? 이 조화급수가 발산한다라는 걸 보이고 지난 시간을 마무리했었죠. 발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시그마 옆에 있는 n분의 1이 an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조화급수는 발산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 극한을 계산을 해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n분의 1이니까 n분의 1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0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an의 극한이 0인데도 불구하고 수렴하지 않는 급수가 있어요. 그렇죠? 발산하는 급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듯이 조화급수가 그래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거꾸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거꾸로 가지는 않는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AN의 극한을 계산해서 0이 나왔다. 야, 그러니까 이건 급수가 수렴하는 거야. 이렇게 예, 맞지 않는 얘기를 쓰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건 틀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어쨌든 이 AN이 수렴하면 예,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0이다라는 걸 한번 볼 텐데 이건 바로 볼 수 있어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했듯이 예,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걸 우리가 보일 때 아직 공식을 안 배운 상태였기 때문에 SN의 극한을 직접 계산을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AN을 SN을 가지고 한번 표기를 해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예, AN은 자, 우리가 SN을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SN은 뭐였나요? 첫 번째 항부터 AN까지 더한 것을 SN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SN에서 그 전에 있는 항까지 첫 번째부터 그 바로 전 AN의 바로 전이니까 AN-1이겠죠. 거기까지 더한 걸 다 빼주면 마지막에 AN만 남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까지 다 더한 것은 SN-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SN에서 SN-1을 빼주면 AN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AN을 이렇게 구분합 SN을 가지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극한을 우리 이번 학기 시작할 때 극한부터 배웠는데 극한을 이 성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극한의 법칙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에 대해서 극한이 풀리죠. SN의 극한에서 SN-1의 극한을 빼주면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 이걸 빼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 값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이 존재하니까 이 값을 우리가 S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죠. 그렇죠? 참값은 S, 이 급수의 참값은 S, 그리고 근사값은 SN, 부분합을 이용해서 SN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값이 있을 테니까 그 값이 S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Sn-1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도 S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Sn-1이라는 이 항은 Sn이라는 항하고 비교하면 바로 뒤의 항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떤 항이 그 주어진 항 뒤에서 바로 하나 뒤에서 쫓아가는데 그 주어진 항이 어디론가 막 가서 S를 향해서 갔어요. 그렇다면 바로 뒤에서 추격하는 이 값도 S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둘 다 S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값은 S에서 S를 빼준 거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이렇게 보여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급수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꾸로는 안 간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되는 경우에 그때에 시그마 AN이 반드시 수렴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수렴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금방 봤던 것처럼 조화급수처럼 발산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거꾸로 가진 않는다. 예,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발산 판정법이라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예, 이 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명제의 대우가 되는 명제도 참이다라는 걸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대우를 써볼까요? 그렇다면 이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리미트 an이 0이다라는 걸 부정하니까 리미트 an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수렴한다라는 것도 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렴한다라는 걸 부정하면 이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명제의 대우 명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었다면, 즉 리미트 an 하는 것이 계산을 해보니까 발산했던지 아니면 0과 다른 어떤 수로 수렴을 했던지 3이 나왔던지 마이너스 5가 나왔던지 이렇게 0이 아닌 수로 나왔던지, 예, 이렇게 되면 이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 예, 이렇게 판정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떤 급수가 발산한다라는 걸 판정할 수 있는 그런 판정법을 하나 얻었습니다. 예, 이 판정법을 발산 판정법이라고 불러요.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예, 조금 이따 뒤에서 발산 판정법을 통해서 예, 발산하는 급수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예, 두 번째 판정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이 수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사용해야 되는 판정법이에요. 예,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3번, 4번을 통틀어서 같은 이름으로, 예,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비판정법이라고 불러요. 이 판정법의 이름은 비판정법입니다. 또는 예, 여기다가 절대라는 걸 붙여서 절대 비판정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냥 비판정법하고 불러도 같은 뜻이에요. 예,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비판정법이라는 걸 소개를 할게요. 예, 이것은 결과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시그마 옆에 있는 이 급수를 만드는 수열의 일반항이 있었죠. an. 그것하고 그 다음 항 an 하는 것은 시그마 옆에 있는 식을 쓰시면 돼요. 여기 조화급수에 시그마 옆에 n분의 1을 우리가 an하고 갖다 썼듯이 어떤 급수가 주어지든 그 급수 옆에 시그마 옆에 있는 이 식, 이것을 an하고 갖다 쓰면 됩니다. 그냥 똑같이 쓰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 an하고 그 다음 항 n을 n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 n분의 1 하는 것이 an이면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n으로 표현된 이 식을 n 플러스 1 하는 값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렵지 않죠? 예, 그것하고 비교합니다. an과 an 플러스 1 이걸 비교해서 이 b를 가지고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비판정법입니다. 그런데 b는 an분의 an 플러스 1 이렇게 b를 만드셔야지 거꾸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an 분의 그 다음 항.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다 절대값을 취해서 절대값 an분의 an 플러스 1 이것을 계산하셔서 그 값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 결과를 계산했을 때 그 값이 1보다 작으면 주어진 급수 시그마 an 이것은 수렴합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절대 수렴이라는 용어는 배우지 않아서 그런데, 예, 그 앞에 있는 그 교재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알고 계시다면 사실은 실제적인 결론은 절대 수렴한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또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절대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것이 수렴 발산하는 것만 필요하니까, 우리 이 교과목에서는 예, 그것만 필요하니까 그냥 수렴한다라는 결과만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극한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해요. 반대로 이 극한을 계산했는데 1보다 큰 값이 나왔다. 그러면 주어진 급수는 발산해요. 자, 그런데 여기 1보다 큰 값에는 이 극한이 무한대로 발산해 버려도 포함됩니다. 무한대로 발산해 버려도 이 급수는 발산해요. 예,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1보다 큰 어떤 유한한 값이 나오든지 아니면 무한대로 발산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 예, 이렇게 판정해 두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비판정법이라는 것은 여기 이 b의 극한을 계산해서 1보다 작으면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렴하는 걸 판정할 수 있어요. 1보다 크면 발산한다고 판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발산하는 것도 판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렴하는 것에 쓸 수도 있고 발산하는 것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 판정법은. 앞에 있던 발산 판정법은 발산하는 것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둘 다 사용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 값이 1이 나왔을 수도 있을 텐데 1이 나왔을 때는 아무런 결론이 없죠. 그렇죠? 예, 실제로 이 값이 1이 나오게 되면, 이 값이 1이 나오게 되면, 그렇다면 이 판정법을 가지고는 판정을 못 해요. 그래서 다른 판정법을 사용하셔야 되고, 뒤에서 몇 개의 다른 판정법을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1인데 이 판정법을 쓰면 안 됩니다. 시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1을 여러분들이 값으로 구해 놓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비판정법,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고 이제 몇 급수라는 것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몇 급수라는 걸 소개를 할게요. 몇 급수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거냐? 말 그대로 몇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의 승수, 무엇의 몇 승, x의 3승, x의 4승,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요. 그 승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수. 그것을 영어로는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 급수는 영어로 시리즈라고 하죠. 그래서 몇 급수를 영어로 파워 시리즈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몇 급수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거냐? 말 그대로 몇이라는 것이 이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무엇의 몇 승 하는 모양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모양을 x-a의 n승, 이런 모양으로 갖다 준 거예요. x-a라는 값의 n승,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것이 몇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몇 급수의 모양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 x-a의 n승. 어렵지 않죠? 자, 이걸 한번 전개해 볼까요? n에다가 0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이렇게 해서 무한대까지 항을 계산해서 쭉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n이 0일 때 0승은 1이니까 c0 이렇게 되겠죠. c0. 그렇죠? n이 1이면 c1 x-a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n이 2가 되면 c2 x-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전개를 하면. 이렇게 생긴 급수를 우리가 몇 급수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이름은 무엇의 몇이냐라는 걸 가지고 이름을 줘요. x-a의 몇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x-a의 몇 급수다 이렇게 부르고요. 다른 이름으로 또는 여기 a라는 수가 있죠. 이 수가 중심이라고 불리는 수가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이것의 수렴 구간을 찾다 보면 그러면 A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A가 중심이다. 이 구간의 중심이다. 수렴 구간의 중심이다. 그런 뜻으로 중심이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해서 A를 중심으로 갖는 몇 급수다. 이렇게도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몇 급수라고 불리는 거다라는 건 이제 알았는데 여기 CN은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바뀌면 바뀌는 수예요. 하지만 어떤 수입니다. n에 의해서 바뀌는 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a는 고정된 수예요. 이건 상수입니다. 하나의 수로 고정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x라고 된 것은 이것은 수가 대입되겠지만 어쨌든 변수예요. 변수. 그래서 x라는 이 변수를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서 어떤 수든지 골라낼 수가 있어요. 즉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아무 수나 선택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변수 x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x의 함수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급수라는 것은 x의 함수예요. fx 이렇게 쓸 수 있는 함수예요. 어렵지 않죠? 예, 몇 급수라는 것은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어진 몇 급수를 이게 어떤 함수하고 같다라는 걸 계산을 할 거예요. 뒤쪽에서. 예, 그걸 이용해서 주어진 하나의 급수의 수렴값을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이제 몇 급수라는 것이 소개가 되었죠. 그렇다면 여기 x라는 것은 변수니까 여러분들이 x에다가 1을 대입해 볼 수도 있고 x에다가 2를 대입해 볼 수도 있고 x에다가 파이를 대입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x에다가 2라는 수를 대입할 수도 있겠죠. 예, 어떤 실수든 여기다 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급수의 모양이 하나의 급수로 딱 고정이 되겠죠. x가 결정되면. 그렇죠? 1이 결정되면 주어진 급수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 x 대신에 1 대입하면 1-a의 n승 이렇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급수가 될 거고 그렇죠? 2가 대입되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 2-a의 n승 이런 하나의 급수가 만들어질 거고 그렇죠? 파이가 대입되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 파이 마이너스 a의 n승 이런 급수가 만들어질 거고 2가 대입되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cn 2 마이너스 a의 n승 이런 급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x의 값에 따라서 이 주어진 급수가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 급수는 이 몇 급수는 하나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x에 의해서 값이 달라지죠. fx가. 그렇죠? 자, 그렇다면 x의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 주어진 x의 값에 의해서 주어진 이 하나의 급수, 이 하나의 급수는 수렴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발산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됩니다. 자, x의 값이 1일 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을 거예요. x의 값이 2일 때도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파이일 때도 2일 때도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떤 x의 값이 대입되었을 때 이 급수가 수렴하는가라는 게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x의 값에 대해서 수렴할까? 그런 x의 값을 대입했더니 수렴한다. 이렇게 판정된 그 x의 값을 다 모아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구간이 생깁니다. 예, 해서 이 주어진 이 급수, 이 x 자리에 어떤 수를 대입했더니 이 급수가 그때 만들어진 급수가 수렴하더라. 그런 x의 값을 다 모아놓고 만든 그 구간을 이 몇 급수의 수렴 구간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 수렴 구간을 구해 볼 거예요. 그래야 수렴 구간에 있는 x의 값을 가지고 양쪽이 대입해서 양쪽이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 수렴 구간에 없는 x의 값을 대입하면 양쪽이 당연히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렴 구간에 어떤 값들이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간에 길이가 주어질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그러면 구간의 길이가 2가 될 거고, 그렇죠? 예, 구간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질 텐데 그 구간의 길이, 그 길이의 반, 2분의 1, 예, 그것을 이 주어진 몇 급수의 수렴 구간이다, 수렴 반경이다 이렇게 불러요. 수렴 구간의 길이의 2분의 1, 그것을 수렴 반경, 반지름, 예,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수렴 구간을 구하면 수렴 반경은 당연히 따라올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구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몇 급수를 가지고 예, 우리가 수렴 구간을 구해 볼 텐데 예, 우선 여기서 다루는 이 예제에서 필요한 판정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마다 그 예제마다 필요한 판정법을 소개를 할게요. 예, 우선 첫 번째로 풀 그 예제에 필요한 판정법이 하나 있습니다. 교대급수 판정법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교대급수라는 것은 사실은 교재에 5절을 보면 있는데 예, 우리는 이 교과목에서 진도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예, 이 교대급수라는 걸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뒤쪽에 필요하니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당연히 다 시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교대급수 판정법이라는 걸 소개하려면 교대급수부터 소개를 해야 되겠죠. 교대급수가 뭔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어진 급수가 있어요. 시그마 AN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그때 이 시그마 옆에 있는 이 AN, 즉 이 급수를 만드는 수열의 일반항, 그렇죠? 그 일반항이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곱하기 bn, 이런 모양. 여기 n 플러스 1승 하는 것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 1의 몇 승하고 표현됐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지. 꼭 n 플러스 1승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표현돼도 되고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2승 이렇게 표현돼도 됩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1의 몇 승 하는 것하고 bn이라는 것하고 곱하기로는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bn은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0보다 큰 수가 돼야 돼요. n이라는 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바뀌어도 bn을 계산한 값은 0보다 커야 돼요. 항상. 이렇게. 자, 근데 이쪽은 한 가지 부호를 갖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항상 0보다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항상 0보다 작다면 우리는 항상 0보다 큰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마이너스 1을 이 앞으로 끄집어내서 마이너스 1에 몇 승 하는 것하고 이렇게 통합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bn이라는 값이 항상 0보다 작은 값을 가져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0보다 큰 값으로 바꿔놓은 모양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약속을 하는 겁니다. bn은 항상 0보다 큰 걸로 약속을 하자. 0보다 작아도 되는데 그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bn은 0보다 크다. bn은 0보다 크다라고 약속이 된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bn이라고 쓸 때에는 0보다 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이 된 거다. 자, 그럼 이제 어렵지 않았어요.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 1부터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부터 시작해도 괜찮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곱하기 bn. 그런데 bn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을 교대급수라고 불러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주어진 급수의 이 급수를 만드는 수열의 일반항 an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곱하기 bn. 그런데 bn은 0보다 크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걸 전개해 볼까요? n을 1로 대입을 해주면 여기 1 플러스 1 하는 것은 2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의 짝수승은 플러스 1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플러스부터 시작하네요. 그래서 b1 그 다음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은 n 플러스 1이 짝수면 플러스 1이 되고 홀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부호가 교대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은 마이너스 b2, 그 다음은 다시 플러스 b3, 그 다음은 다시 마이너스 b4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눈치를 챘죠. 그러고 보니까 bn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경우는 첫 번째 항이 플러스,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그 다음은 플러스, 그 다음은 마이너스. 양수와 음수가 교대로 계속 나오죠. 그렇죠? 양수 뒤에는 음수, 그 뒤에는 다시 양수 이렇게 교대로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즉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생긴 급수를 교대급수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 아니 그러면 마이너스부터 나오면 교대급수라고 안 하나? 아닙니다. 마이너스부터 나와도 교대급수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도 돼요. 어떻게 되든 항상 바로 한 번 그 뒤에 건 부호가 항상 바뀌어줘야 돼요. 플러스였으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로 이렇게. 시작은 어떤 것부터 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호는 항상 교대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것은 전부 교대급수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이 교대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것에만 사용할 수 있는 판정법이 있어요. 지금 소개하는 교대급수 판정법입니다. 이것도 발산하는 경우가 있겠죠. 교대급수라고 하더라도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수렴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발산하는 것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판정법은 수렴한다라는 걸 주장할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판정법이냐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대급수가 주어졌다면 그때 이 시그마 옆에 있는 AN에서 마이너스 1의 몇 승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 0보다 크다라고 약속된 BN이라는 부분, 그 BN이라는 항이 N의 값이 커지면 주어진 BN의 값이 점점 작아져야 돼요. 즉 뒤로 갈수록 작은 값이니까 감소하는 수열을 만들고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BN이 감소한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BN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해 보니까 0이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BN은 감소하고 BN의 극한은 0이 된다면, 이 두 가지가 다 성립한다면 주어진 교대급수는 수렴한다. 이렇게 판정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선 교대급수가 수렴하는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개할 급수는 교대조화급수예요. 교대조화급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자, 이건 이름이고 시작은 항상 이렇게 돼야 돼요. n이 1이면 값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로 바뀌어서 1분의 1 이렇게 해서 1이 되겠죠. 교대조화급수는 1부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대급수는 되더라도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면 교대조화급수라고 부르진 않아요. 1부터 시작하는 것만 교대조화급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다시 플러스죠. 플러스 3분의 1.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 다시 플러스 5분의 1. 그렇죠? 마이너스 점점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급수, 이 급수의 이름이 교대조화급수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양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이름의 그 이유를 바로 눈치챌 수 있어요. 이게 전부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점점점. 바로 이름이 조화급수였죠. 그렇죠? 조화급수인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뀐 거죠. 그렇죠? 조화급수에서 부호를 바꿔준 거. 그래서 이 이름을 교대조화급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급수가 만약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됐다면 여러분들은 이건 뭐 어려워할 건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를 묶어내시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묶어내면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나가니까 이 교대조화급수에 대한 이 판정을 가지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해서 판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같은 모양이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름은 여기 1부터 시작하는 것의 이름이 교대조화급수다. 어렵지 않죠? 자, 결론. 이 예제의 결론이 이 교대조화급수는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방 위에서 얘기했던 이 판정법을 써보겠습니다. 교대급수 판정법이라는 걸 배웠죠. 그렇죠? 이 판정법을 가지고 한번 판정해 볼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하는 모양이 있으니까 부호를 바꾸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교대급수고, 교대급수니까 교대급수 판정법을 사용해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사용해 보겠습니다. BN을 찾으셔야 되죠. BN은 시그마 옆에서 마이너스 1에 몇 승 하는 것만 치우고 남는 걸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뭐가 남았어요? n분의 1이 남았죠? 그러니까 bn은 n분의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bn이 n분의 1이니까 우리 bn과 bn 플러스 1을 비교할 수 있어요. bn이 n분의 1이니까 bn 플러스 1은 여기는 n을 n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되죠. 그렇다면 여기 n을 n 플러스 1로 바꿨으니까 n분의 1은 n 플러스 1분의 1로 바뀌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b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1이고 bn은 n분의 1입니다. 당연히 n분의 1과 n 플러스 1분의 1을 비교하면 n분의 1이 n 플러스 1분의 1보다는 큰 값이죠. 그렇죠? 그럼 뒤로 갈수록 작은 값이 됐으니까 감소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 체크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체크합니다. bn의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bn은 n분의 1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라는 값의 극한은 당연히 0이 되지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도 체크가 됐어요. 두 가지가 다 성립했으니까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 주어진 교대조화급수, 이 교대조화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걸 판정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결론, 조화급수는 발산한다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결론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뒤쪽에서 배우는 것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배운 게 있습니다. 교대 조화급수는 수렴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다면 뒤쪽에서 이제 교대 조화급수가 나오면 교대 조화급수는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을 줘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금방 얘기했듯이 교대 조화급수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이런 급수가 나왔다면 이 급수는 교대 조화급수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건데 교대 조화급수가 수렴하니까 그 수렴하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값도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을 주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몇 급수에 대해서 이제 수렴 구간이라는 걸 구해 볼 거예요. 몇 급수의 x자리에 어떤 값을 대입하면 그 주어진 몇 급수가 수렴하냐. 그런 x의 값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수렴 구간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예제 1번을 볼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x-3의 n승 이렇게 생긴 몇 급수의 수렴 구간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시작은 비판정법으로 시작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의 수렴 구간을 구해라 그러면 비판정법을 쓴다. 예,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비판정법을 기억하셔야 되죠.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비판정법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절대값 an분의 an 플러스 1 이걸 계산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절대값 an 하는 것은 분모에 있는 an은 시그마 옆에 있는 걸 똑같이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어려운 거 없고요. n분의 x-3의 n승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그 위에 있는 an 플러스 1은 여기 an의 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n 플러스 1하고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x-3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주어진 이 번분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계산해 볼까요? 안쪽에 곱한 것분의 바깥쪽에 곱한 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정리하면 안쪽끼리 곱하면 n 플러스 1 곱하기 x-3의 n승. 그렇죠? 바깥쪽끼리 곱한 것은 n 곱하기 x-3의 n 플러스 1승. 그렇죠? 이제 이 극한을 계산하기 전에 이걸 정리하셔야 되겠죠. 정리할까요? x-3의 n승 하는 건 약분이 돼서 위에 n 플러스 1승이 있으니까 n승 약분하면 1승이 남죠. 해서 위에 분자에서 x-3이 남고요. 그 앞에 n 플러스 1분의 n 하는 것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창 분모도 분자도 1승. 그렇죠. 그렇다면 개수도 분모 분자 앞에 있는 개수가 1. 그럼 1분의 1. n이 무한대로 가면 1로 가죠. 1로 가니까 곱하나 마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극한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라진 거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남는 것은 여기 절대값 잊지 마시고요. x-3이 분자에 남았으니까 x-3의 절대값이 남았어요. 이것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이 극한의 변수는 n이죠.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 안쪽에 남은 것 중에 n하고 관계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x-3의 절대값 n으로 표현된 값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상수 역할밖에 못합니다. 예, 이 극한에서는 상수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 극한의 값은 이 상수 절대값 x-3이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줘야 되는데 이 값이 앞에서 배운 대로 비판정법에서 배운 대로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 그렇죠?
1보다 크면 발산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1보다 작다라고 놓고 이 구간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보다 크다라는 것은 굳이 계산할 게 없죠. 그렇죠? 예, 이 똑같은 식인데 1보다 작다라고 계산해 가지고 푼 구간이 나왔을 거고 그 구간의 바깥쪽 구간이 바로 1보다 크다라고 놓고 푼 구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보다 작다만 풀면 두 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바깥쪽 그냥 구간을 써주시면 돼요. 1보다 크다라는 것은. 그렇죠? 자, 그럼 1보다 작다를 풀어볼까요? x-3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x-3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 식하고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풀면 각 항에다가 3을 더해주면 x에 대해서 풀리겠죠. 3을 더하면 왼쪽은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고요. 오른쪽은 1이니까 3을 더하면 4가 되죠. 그래서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수렴하는 구간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바깥쪽은 이제 1보다 크다를 풀면 되는데 2와 4의 바깥쪽이니까 x가 2보다 작든지 4보다 크든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을 푼 거예요. 예, 그래서 계산 없이 바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깥쪽 구간은 발산한다. 이렇게 결론을 주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역시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여기 비판정법을 통해서 우리가 판정할 수 없는 구간이 있었죠. 그렇죠? 예, 이 극한의 값이 1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판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1이 나오는 경우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1이 나오는 케이스는 이 구간의 양쪽 끝점이지요. 그렇죠?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구간. 이것의 안쪽에선 수렴하고 바깥쪽은 발산하고 그럼 양쪽 끝점이 남은 거죠. 그렇죠? 해서 x의 값이 2일 때와 4일 때가 해결되지 않고 남았어요. 이걸 해결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완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x가 2일 때하고 x가 4일 때 이제 푸는 법을 아셔야 되고요. 푸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진 x의 값 두 개밖에 없어요. 2일 때하고 4일 때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 x에다가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x가 2일 때 가볼까요?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면 여기 분자에 있는 x-3의 n승하는 이 값은 x에 2를 대입했으니까 2-3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2-3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분자는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주어진 급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하나 끄집어내면 여기서 마이너스 1 하나 끄집어냈으니까 n승에서 하나 끄집어내면 n-1승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마이너스 1의 n-1승 이 급수를 곱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하나 끄집어낸 이유는 하나 끄집어내야 n이 1부터 가니까 1부터 가면 1-1, 0승, 0승이 플러스가 돼요. 그렇죠? 해서 n이 1이면 1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예, 조금 전에 배웠던 교대 조화급수가 생기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대 조화급수에 대한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1 곱한 이 값도 수렴한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려고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낸 겁니다. 예, 교대 조화급수를 이용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x가 2일 때는 수렴한다라고 판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x가 4일 때 계산해 볼까요? 역시 x에다가 4를 대입해 주면 4-3, 1이지요. 1의 n승 1이지요. 그래서 주어진 급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하는 급수가 생겼어요. 예, n이 1일 때부터 전개해 볼까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점점점. 그렇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조화급수입니다. 조화급수는 발산한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바로 결론을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조화급수니까 x가 4일 때는 발산한다. 예, 이렇게 판정이 됐네요.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판정이 끝났죠. 그렇죠? 예, 이 끝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끝점은 2일 땐 수렴하고 4일 땐 발산해요. 그럼 수렴 구간에는 4는 안 들어갑니다.
2는 들어가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2는 포함되고 4는 포함되지 않고 2부터 4까지의 구간. 2 이상 4보다 작은 수. 어렵지 않죠? 예, 그걸 구간으로 표시하면 2는 포함되니까 꺾은 가로를 쓴 거고요. 4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둥근 가로를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집합으로 표현하면 x들의 모임인데 x는 2 이상 4보다 작은 그런 값이다. 예, 이렇게 집합으로 써주면 되겠어요. 구간으로 쓰면 2는 꺾은 가로, 4는 둥근 가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수렴 구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수렴 반경도 배웠으니까 수렴 반경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구간의 반지름, 예, 구간의 길이의 반이라고 했어요. 2부터 4까지니까 길이가 2입니다. 그것의 반은 1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수렴 반경은 1이에요. 수렴 반경은 끝점이 포함되든지 포함되지 않든지 반경은 바뀌지 않지요. 그렇죠? 예, 한 점의 길이는 0이기 때문에 예, 이 끝점이 포함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반경에는 수렴 반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제 두 개를 더 풀어볼 텐데 예, 우선 역시 그 예제를 풀 때 필요한 판정법, 예, 판정법이 있으면 소개를 먼저 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판정법이 또 하나 필요한데 예, 그 판정법을 또 소개를 할게요. P급수 판정법이라는 판정법입니다. 역시 P급수라는 걸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P급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P승 분의 1. 어렵지 않죠?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럼 n이 1일 때부터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n에다 1 대입하면 1의 P승, 1의 P승은 1이지요. 그것분의 1, 1분의 1은 1이지요. 해서 첫 번째 항은 1부터 시작하고요. n이 2가 되면 P의 값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P라고 쓰겠습니다. 2의 P승분의 1이지요. n이 3이면 3의 P승분의 1. 그렇죠? 해서 1 플러스 2의 P승분의 1 플러스 3의 P승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무한히 계속되는 이 급수를 P급수라고 불러요. 여기 있는 P라는 수를 가지고 와서 이름의 P급수, 예, P 시리즈, P급수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P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P가 1이면 2의 1승 2지요. 3의 1승 3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P가 1일 때 P급수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어디서 많이 봤죠? 예, 바로 조화급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화급수도 P급수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화급수는 우리 발산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P급수 판정을 할 때 P가 1이다 그러면 발산이 되는구나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P급수 판정법을 소개할게요. P급수는 P가 1보다 클 때에만 수렴해요. 나머지는 다 발산합니다. P가 1보다 클 때만 수렴한다. 1일 때도 발산한다. 1일 땐 조화급수다. 예,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P급수 판정법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2급수를 한번 써볼까요? 2급수는 P가 2인 경우니까 급수를 쓰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급수를 한번 전개를 해볼까요? n의 제곱분의 1을 n이 1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다 전개해 보세요. 1이면 1이 되고 플러스 2가 되면 제곱하니까 4분의 1, 3이 되면 제곱해서 9분의 1 플러스 점점점. 그렇죠? 예, 이렇게 생긴 급수를 2급수라고 불러요. 당연히 2는 1보다 크니까 예, 2급수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판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하나 볼게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 급수가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 판정해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볼까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전개를 해볼게요. n이 0부터 갑니다. 0 대입하면 루트 안에 1이니까 루트 씌워도 1, 1분의 1, 1이죠? 1부터 가고 있어요. 1 플러스 n이 1이 되면 루트 안에 2가 되니까 2의 2분의 1승, 루트 2, 2의 2분의 1승, 분의 1.
n이 2가 되면 1 더하면 3이니까 3의 2분의 1승 분의 1. 어렵지 않죠? 1 플러스 2의 2분의 1승 분의 1 플러스 3의 2분의 1승 분의 1 플러스. 그렇죠? 예, 조금 전에 봤던 P급수예요. n이 0부터 가는 것을 우리 앞에서 연습을 했을 텐데 n이 1부터 간다라고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여기 0부터 가는 것이 1부터 간다라고 하나가 더해졌으니까 이 안쪽에 있는 값은 하나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n 플러스 1에서 하나를 빼면 n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값이 루트 n분의 1 하고 바뀌죠. 그러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2분의 1승 분의 1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소개했던 P급수의 P 자리에 2분의 1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급수는 이름이 2분의 1 급수 이렇게 부르는 P급수가 되죠. 그렇죠? 당연히 이 값은 1보다 작으니까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예, 이것은 발산한다 이렇게 판정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급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양으로 바꿔주는 것도 연습을 조금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몇 급수를 하나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교재의 예제 4번 보세요. 급수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의 n승 x의 n승 이 몇 급수가 수렴하는 수렴 구간을 구해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예, 비판정법을 쓴다. 잊지 마시고요. 예, 지금 두 번째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비판정법,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분의 an 플러스 1. 그렇죠? 이제 계산합니다. an은 시그마 옆에 있는 것을 똑같이 한번 써주면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an 플러스 1 하는 것은 n을 n 플러스 1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여기 n 플러스 1 하는 것은 n을 n 플러스 1로 바꿔주면 거기에 1 더한 거니까 n 플러스 2로 바뀌죠. 그렇죠? n승 하는 것은 n 플러스 1로 바뀌죠. 여기도 n승이 있으니까 n 플러스 1로 바뀌죠. 그렇죠? 예, 해서 이 값을 쓰는 것은 시그마 옆에 있는 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주어진 번분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안쪽에 있는 거 곱한 것분에 바깥쪽에 있는 거 곱한 거. 안쪽끼리 곱하면 루트 n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승 x의 n승. 바깥쪽끼리 곱하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승 x의 n 플러스 1승. 어렵지 않죠? 예, 이제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3의 n승 약분되면 분자에 마이너스 3 남고요. x의 n승 약분하면 분자에 x가 남고요. 그리고 루트 n 플러스 2분의 루트 n 플러스 1 하는 것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 최고차항이 똑같죠. 둘 다 루트로 표현되어 있고 루트 안에 있는 것 최고차항이 1승이고 그렇죠? 개수 둘 다 1이고 똑같으니까 1로 가죠. 그러니까 이 극한은 이 1을 곱할 거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이 남았고 x가 남았고 절대값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마이너스 3x. 그렇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은 절대값 취하면 플러스 1이니까 필요 없고요. 곱하나만 하고요. 남는 것은 3은 플러스 값이니까 절대값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 x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3 절대값 x 이것의 극한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극한의 변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극한의 변수는 n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3도 x도 n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상수 역할. 그래서 이 극한 값은 3 절대값 x.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판정합니다. 비판정법을 사용하면 이 주어진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 이 값이 1보다 크면 발산. 그렇죠? 예, 나머지 끝점은 아까처럼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보다 작다라는 것만 풀면 된다.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바깥쪽 구간이다. 그렇죠? 풀어볼까요? 3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3으로 나누면 절대값 x는 3분의 1보다 작다. 그렇다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3분의 1보다는 작다.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선 수렴하고요. 이제 1보다 큰 걸 풀면 이 구간의 바깥쪽이니까 바깥쪽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x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그렇죠. 예, 이 바깥쪽에서는 발산한다. 결론이 났어요. 자, 그럼 남는 곳은 이제 양쪽 끝점만 남았죠. 이 극한이 1이 되는 곳. 그렇죠. 이걸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쪽 끝점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하고 x가 3분의 1일 때 하고 두 개가 남았어요. 예, 기억하셔야 되겠죠. 양쪽 끝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x의 값을 직접 대입해서 아는 기술을 쓴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렇다면 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해 볼까요? x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분자가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이 생겨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3의 n승과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을 곱하면 1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급수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다. 그렇죠? 예, 아까처럼 고쳐볼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바꾸면 루트 안에 있는 n 플러스 1은 이 0을 1로 하나 더해줬으니까 하나 빼줘야 돼요. 그래서 루트 n분의 1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예, p가 2분의 1인 p급수입니다. 2분의 1이니까 발산한다라고 판정을 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는 발산한다. 판정이 됐고요. 예, 이제 x가 3분의 1일 때 남았죠? x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하면 주어진 급수는 이 분자의 이쪽 부분이 3분의 1의 n승으로 바뀌니까 3의 n승하고 3분의 1의 n승하고는 약분이 됩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의 n승은 남아요. 그래서 분자의 마이너스 1의 n승이 남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주어진 급수는 교대급수죠. 그렇죠? 교대급수 판정법을 씁니다. bn이 뭔가요? bn은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bn 플러스 1은 루트 n 플러스 2분의 1이고 bn과 bn 플러스 1을 비교하면 뒤에 게 작죠? 예, 첫 번째 조건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극한을 취해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 분모가 무한대로 가게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은 0이 되죠. 그렇죠? 예, bn의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이 0이었습니다. 둘 다 성립하니까 예, 이 교대급수는 수렴한다라고 판정이 되는 거죠. 앞에서 배웠던 교대급수 판정법을 쓴 거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양쪽 끝점도 해결이 됐습니다. 3분의 1은 수렴, 마이너스 3분의 1은 발산. 정리가 됐죠? 그렇다면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3분의 1 이하가 되는 집합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구간을 표시했습니다. 자, 그럼 역시 반경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 수렴 반경은 이 구간의 길이의 반이에요. 3분의 1부터 마이너스 3분의 1까지는 길이가 3분의 2가 되죠. 그렇죠? 그 반은 3분의 1이죠. 해서 반경은 3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제 5번 볼까요? 예, 급수 예,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3의 n 플러스 1승 분의 n 곱하기 x 플러스 2의 n승 예, 이것의 수렴 구간을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갑니다. 비판정법으로 시작한다. 잊지 마시고요. 비판정법으로 시작합니다. 가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분의 an 플러스 1 됐죠? an 하는 것은 시그마 옆에 있는 걸 똑같이 쓰면 된다. 분자 an 플러스 1은 여기 분모에 있는 n을 n 플러스 1로 바꾼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제 정리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안쪽 곱한 것분의 바깥쪽 곱한 거 정리하면 3의 n 플러스 2승 곱하기 n 곱하기 x 플러스 2의 n승 분의 3의 n 플러스 1승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승 됐죠? 정리할까요? 3의 n 플러스 2승, 3의 n 플러스 1승은 약분이 됩니다. 분모에 3이 남았고요. x 플러스 2의 n승 약분이 됩니다. 분자에 x 플러스 2가 남았고요. n분의 n 플러스 1은 n이 무한대로 가면 1로 갑니다. 곱하나만 하고요. 그렇죠? 남은 걸 정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3분의 x 플러스 2 됐지요?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니까 극한의 변수는 n. 그렇다면 x는 n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상수 역할. 그래서 이 극한은 절대값 3분의 x 플러스 2.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판정하시면 돼요. 수렴 구간은 이 값이 1보다 작은 쪽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3은 절대값 밖으로 나가서 이쪽으로 곱해지면 x 플러스 2의 절대값이 3보다 작은 쪽을 계산하시면 돼요. x 플러스 2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 그러면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 그렇죠? 예, 이제 2씩 빼줍니다. 그러면 x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여기서 2 빼면 1이니까 1보단 작다. 다 됐죠? 예,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곳은 수렴 판정이 됐어요. 이제 이 값이 1보다 큰 곳, 바깥쪽은 발산이지요. 그럼 바깥쪽 구간을 쓰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던지 x가 1보다 크던지 바깥쪽 구간이죠. 바깥쪽 구간은 발산. 다 됐죠. 남은 곳은 끝점만 남았어요. 양쪽 끝점은 직접 대입해서 해결한다. 양쪽 끝점 x가 5일 때와 x가 1일 때가 남았어요. x가 5가 되면 x자리에 5를 대입하면 여기 분자에 x 플러스 2의 n승은 마이너스 3의 n승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럼 주어진 급수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3의 n 플러스 1승분의 n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승이니까 3의 n승 약분되지요. 마이너스 1의 n승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급수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n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하고 남았어요. 자, 교대급수 모양이긴 하지만 교대급수 판정법으로 수렴한다라고 판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주의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발산 판정법을 배운 게 있어요. 이 시그마 옆에 있는 이것의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이게 0으로 가줘야 우리가 그 다음에 수렴한다, 발산한다를 판정해 볼 수가 있는데 0 자체가 안 되면 그냥 발산한다 하고 끝내버리면 되죠. 그렇죠? 예, 0이라고 해서 수렴한다라고는 판정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0이 되면은 이거 수렴할까 발산할까 다른 판정법을 사용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 바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 값이 0이 아니면 발산한다라고 바로 판정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값이 0으로 가는 거 보세요.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3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하는 것이 곱해져 봤자 0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극한은 0이 아니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AN의 극한이 0이 아니니까 당연히 급수는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발산 판정법을 사용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발산 판정법을 쓴 거고요. 자, 끝점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x가 1일 때 남았죠. 그렇죠? 역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고요. 대입하면 x 플러스 2라는 것은 3으로 바뀌니까 주어진 급수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3의 n 플러스 1승분의 n 곱하기 3의 n승. 3의 n승 약분하고 정리하면 남는 것은 3분의 n만 남아요. 그렇죠? 예, 주어진 급수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n인데 역시 an의 극한을 계산해 볼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 예, 이번에는 그냥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네요. 그렇죠? 예,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니까 역시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 예, 이렇게 판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의 경우는 양쪽 끝점 마이너스 5일 때와 1일 때 둘 다 발산했죠. 그렇다면 수렴 구간은 앞에서 구했던 이 정식적인 이 구간밖에 없죠. 그렇죠?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어렵지 않죠? 예, 반경 역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수렴 반경. 이 구간의 길이는 1에서 마이너스 5를 빼주면 6입니다. 그 반은 3이지요. 그래서 수렴 반경은 3이다.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곳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음소거 해제하고 질문해 주세요. 예, 질문 없으면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초대할 테니까 두 번째 그 올라간 그 실시간 강의가 있죠. 지금 거는 이제 모두에 대해서 회의를 종료할 거니까 들어오지 마시고요. 두 번째 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15분 동안
잠깐 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